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건희 특검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국 금지 소식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춘 부의장,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출국 금지가 됐다는 건 삼부토건 의혹, 그렇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연관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그 연관이 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삼부토건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사실 가장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중에 가장 진행이 안 됐던 게 삼부토건 관련 수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검이 가동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삼부토건에 관련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결국 주가 조작 세력들이 뭔가 주가 조작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뉴스였거든요. 거기에 예. 원희룡 장관이 직접 그 우크라이나에 참석을 했던 그 과거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참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주가 조작 세력과의 뭔가 연관성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겠죠. 이런 것들은 다 김건희 여사의 모든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그 사람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에 연관되어 있는 그 블랙펄 인베스트 이모 대표 그 사람도 그 카톡방에서 내일 3부 체크하고라고 하는 그 카톡방의 내용 때문에 또 삼부 토건이 그 당시에 또 알려져 있었던 예. 것인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출석해서 아마도 지금 이 정도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것은 검찰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는 확보한 다음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도 지금 출국 금지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수사가 점점 김건희 여사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소환 시점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의뢰를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혐의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에 따라서 웬만하면은 결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혐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 이게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절단으로 삼부토건이 원희룡 전 장관과 동행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건데 경제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자부 산하위원회에서 한번 걸음막을 좀 거쳐서 이 대통령실의 어떤 경제수석 등 결재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희룡 전 장관과 엮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예. 이거 주가 조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의도성과 실제 수익이 실현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의혹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장모와 김건희 여사 본인 등을 소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특검이 조금은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게 소환 조사를 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이달 안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 수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신중해야 한다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성시훈 부의장, 이 검찰개혁 동력에는 좀 지장이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 조절이나 내부 목소리는 다 반영이 되어야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게 갖고 계신 상황 속에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 자체가 지명한 것 자체가 뭔가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 나올 수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 그 법안을 갖고 뭔가 그거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의 일부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검찰 내부의 의견,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추석 전에는 얼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무래도 그 전까지 큰 그림을 그려서 국민들께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검찰 인사를 놓고 삐걱거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친윤 검사를 기용했다면서 개혁 입법만 돼서 개혁이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 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모욕적인 언사라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이 둘 사이의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그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있던 인사에 대해서 지금 사사건건 굉장히 많이 좀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검찰 출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결국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실질적인 대표에 해당되는 지금 조국 전 의원의 어떤 석방 어떤 여부, 사면 복권 예.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도 정당 대표 조국혁신당과 다른 진보당 이렇게 당 대표들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식사를 하면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의원을 아마 석방 내지는 사면 복권하기 싫어할 어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좀 앞으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 보입니다. 예, 홍 전 의원님의 이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부터 검찰개혁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